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이정자입니다.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어요. 딸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늦게 결혼했죠. 젊었을 때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며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다 커서 제 곁을 떠난 자식들 덕분에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스러운 마음과 서운함이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 아들은 성격이 조용하고 착해요.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순둥이라 남들에게 피해 주는 일도 없었지요. 공부도 잘해서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거기서 만난 여자가 지금의 며느리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첫 만남에서도 저희에게 싹싹하게 인사하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제게 자꾸만 사사건건 눈치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명절 때가 되면 저는 늘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손질하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오고 딸 가족도 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손자, 소녀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한 보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매번 명절이 가까워질 때마다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저희는 이번에 좀 늦게 갈게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하며 핑계를 대더군요.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 싶어 이해했어요. 직장인들이 명절에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며느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싶었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반복되더군요. 명절 아침에 겨우겨우 도착해서는 피곤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 명절 때 너무 힘들면 그냥 오지 말고 푹 쉬어도 돼. 너희 힘든 거 알잖니. 그 말이 무슨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쉬라고 한 말이었거든요. 며느리도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괜찮아요. 그래도 명절인데 안 오면 서운해하시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랑 며느리가 방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나 이제 진짜 명절에 가고 싶지 않아. 엄마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난 그게 더 부담스러워.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가 저렇게 준비하시는데 우리라도 가야지. 나 진짜로 이제 힘들어. 명절 내내 음식하고 치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며느리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했는데도 내가 몰라줬구나 싶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며느리가 그리 말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했지요. 여보, 나 이제 혜영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우리 그냥 이번 추석에는 둘이서 지내자고 할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명절마다 힘들잖아. 애들 다 컸는데 이제 우리도 좀 쉬자고 하자고. 그래서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며느리를 불러 얘기했어요. 혜영아, 이번 명절에는 우리 둘이서 조용히 지낼 테니 너희는 부담 갖지 말고 쉬어. 자주 보지도 못하고 너도 일하느라 힘들잖아. 며느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그래.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 우리 아들도 이제 와서 명절 준비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끼리 푹 쉬어라.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한번 쉬라고 한 말이 이렇게 큰 갈등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후로 명절이 가까워질 때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들아,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아들은 항상 엄마, 우리 이번에도 그냥 집에서 쉴게요. 혜영이가 요즘 많이 바빠서 라며 미안해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추석,
설날마다 반복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마저도 우리 집에 오지 않다 보니 저는 자꾸만 서운하고 화가 나더군요. 우리 딸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매번 오는데 비해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오지 않는 모습에 비교도 되고요. 한 번은 아들이랑 통화하다가 속에 쌓인 말을 터뜨렸습니다. 예, 너희 그렇게 명절마다 안 오면 나중에 엄마가 너희 집에 갈 수는 있겠니? 나도 이제 힘들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몰라. 그러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꼭 갈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매번 명절을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예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매번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니 이제는 아들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지경이에요. 며느리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잘하더니 이제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요. 명절마다 집에서 혼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내가 그때 그냥 아무 말 안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를 달래며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해 주자고 라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명절만 되면 자식들이 올까봐 음식 준비를 하게 되더군요. 김치찌개에 갈비찜까지 해놓고 거실 한쪽에 아들이 좋아하던 과일까지 놓고 기다리는데 결국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그저 쓸쓸하게 TV를 보며 혼자 밥을 먹고 다시 치우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그조차 익숙해졌습니다. 어쩌면 아들 며느리가 정말 나를 버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나 서글퍼서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년 전 설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엄마가 이렇게 명절마다 널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쳤다. 너희가 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냥 나도 기대하지 않을게. 나중에 내가 마음이 바뀌면 그때 연락해라. 엄마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이렇게 버려진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 죄송해요. 나중에 꼭 연락할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그냥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나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걸까요? 예전에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소박하게 명절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전날 간단히 장을 보고 찌개 하나에 전 몇 장 부치고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어느 명절에는 혼자 집에 앉아 아들의 결혼 사진을 꺼내 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 웃으며 찍은 사진 속의 그들은 참 행복해 보였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싶어서요.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 애초에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잊어야지,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마음은 그리 쉽게 정리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딸아이의 자식들도 커버렸고 딸네 가족은 가끔 주말에 들러 저희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손자, 손녀들이 웃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안겨오면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곤 했어요. 그나마 딸이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 이 나이에 홀로 외롭게 살지는 않겠구나 싶어 감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들 이름이 휴대전화 화면에 뜨는 것을 보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었어요. 그저 한참을 침묵하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어디 아프진 않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이번에 혜영이랑 이혼하게 됐어요. 그 말에 저는 하마터면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잖아.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아들은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냥 서로 너무 힘들어서.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랑 연락도 못하고 혜영이도 그렇고 저도 명절 때마다 엄마 아버지한테 못 오고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연락하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 멀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저 명절에 오지 않는 걸로만 서운해하며 원망했었는데 그 이유가 서로에 대한 지친 마음 때문이라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혼자 지내려니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참 못했는데 이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동안 내가 너무 원망만 했구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와주면 엄마는 그저 고맙지. 힘든 일 있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와서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얘기해. 너도 고생 많았다. 그렇게 아들은 이혼 후에 저희 집을 자주 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은 힘들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들어주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풀어갔습니다. 아들은 엄마, 그때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혜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름대로 쉬라는 뜻으로 하신 거겠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때 정말 혜영이랑 많이 싸웠어요.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데 혜영이는 힘들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도 그땐 정말 너희가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마음의 한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됐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엄마. 저도 그땐 몰랐어요. 이제 와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풀리며 우리 모자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혼자 지내는 아들이 안쓰러워 이것저것 챙겨주려 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엄마, 저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도 이제 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이 다시 제 곁에 돌아온 것이 그저 고맙고 행복할 따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사실 다시 사람을 만나요.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사람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이번에는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한다. 아들은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 이번에는 꼭 엄마랑 아버지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랑을 찾았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저희를 먼저 생각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약속대로 그 여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보다 5살 어린 여자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싹싹하고 밝은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하며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유진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사에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아들하고 잘 만나고 있니? 너희 두 사람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집에도 웃음이 되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유진 씨와 차분히 결혼 준비를 하며 저희에게도 자주 찾아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지요. 유진 씨도 참 배려심이 많고
저희 남편과 저를 정말 부모님처럼 여기며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들과 유진 씨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이 참 묘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의 아픔과 서운함이 다 지나가고 이제야 진정으로 아들이 행복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우리 아들이 진짜로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결혼식 후 아들과 유진 씨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정말 잘 됐다. 우리 아들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게 됐으니 이젠 더 바랄 게 없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지.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를 풀어내고 이제는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에는 우리 차례 준비 같이 해요. 엄마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같이 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아픔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의 아픔도 다 치유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